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보 오답 정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한 후에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을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핵 위협은 도외시한 채 여전히 안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6.25 전쟁 직전과 저는 동의를 하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설마라는 생각과 생업에 바빠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버마의 쿠데타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사회는 다른 국가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만약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성공한 후에 이를 기정사실화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북한에 의한 통일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3일에 뉴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입니다만 거기에 문 정부의 안보, 5답만 선택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강좌에 사지 선택형의 시험 문제를 내면 25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케 정답을 피해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현 정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요 안보 문제별로 현 정부가 어떻게 오답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국민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및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정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북한의 핵위협,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자체적인 억제 및 방어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처럼 삼축 체계를 강화해서 북한이 핵 공격으로 위협하면 선제 타격하고 발사를 하면 공중에서 요격하고 그리고 우리 재래식 무기지만 김정은 참수작전을 비롯해서 북한이 핵 공격할 경우에 대규모 응징보복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도록 해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현장 핵 균형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극단의 경우에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완전히 오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개되었습니다만 국방백서에서 아직도 북한은 플루토늄 50kg 그리고 상당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 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대신에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서 비핵화라는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거나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에는 무관심하고 한미동맹도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을 놔두고 희한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경제보다 안보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핵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고 철저한 공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국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억제전략위원회를 최대한 가동시켜서 북핵 위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인지를 상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행정부 요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미국 없이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대통령이 통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한미 양국 수뇌부 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협의하기는커녕 시간만 되면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하기를 요청합니다.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해서 실패한 그 경로를
미국 정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의 상대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는커녕 서로 수싸움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생각을 그냥 추정해서 가공으로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자신이 더욱 높은 수를 써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야밤에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총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1월 28일 통화를 해서 양국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까지 협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 통화도 못했지요.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볼 건지를. 이 위험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갖고 불장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비핵화에 대한 지렛대가 생깁니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한미 양국군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은 소신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훈련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반기에는 코로나 사태나 아주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서 컴퓨터 취소 훈련을 하더라도 후반기에는 당연히 실병 훈련을 해야 합니다. 3년 이상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에 제대로 연합작전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기가 막히게도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이 말도 하지 않는데 알아서 기는 자세로 훈련 강화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주무부서가 아닌 통일부 장관이 연일 훈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은 아무런 소신 없이 대통령과 다른 부처의 눈치를 살피면서 훈련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문제없다는 헛약속만 남발하고 있는 거죠. 훈련을 하지 않고도 대연하다는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축구 대표 선수를 뽑아놓고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일 관계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한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해결해야 한미 관계도 제대로 정립되고 한중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렛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일본을 북핵 위협,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이념 공유의 우방으로 인식을 하고 협력을 추진해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력 또는 안보 협력과 분리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과거사에만 얽매여서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양국 국민 감정이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모색하면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기가 막히게 오답을 찾아내었습니다. 공통 위협을 갖고 있고 공통 동맹을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일본을 북한보다 더욱 큰 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위해서 안보 협력은 물론이고 경제 협력도 희생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말도 못 꺼내게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금기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편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 정부는 안보의 대부분 분야에서 오답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사지선택형에서 용케 오답만 찾아가서 25점도 맞지 못하는 오답 정부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안보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현재 편안하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하는 배짱이 안보 정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오답 정부는 안보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한 가지라도 좀 정답을 선택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기는 형태입니다. 국정의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만 안보 분야에서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자세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합니다. 현재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의 이상적인 시기를 찾고 있지 않을까,
어떤 시기가 최선일까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천하태평으로 놀고 있는 거죠. 사사가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사슴은 한가롭게 불을 뜯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주권자이면서도 정부에게 아무런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안보 문제의 경우 불안은 느끼면서도 모른 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이나 6.25 전쟁 전에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소수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소수 중에는 절망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스스로 다짐합니다만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안보 지식을 한 가지라도 더 습득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설득하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다른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이시고 존경을 받아야만, 그리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은 태극기 세력을 무조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반성할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함께 고쳐나가자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라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부터, 작은 일부터 달라지고자 노력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